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 경제과 조동근 명예교수입니다. 이 자리에 좀 많이들 안 오셨지만은 사실 이 세미나는 굉장히 많이 좀 바깥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튼 관심은 좀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보면은 이제 삼성의 기업 합병과 경영 승계, 반칙의 초격차란이라고 좀 도발적으로 좀 썼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검찰의 용어를 제가 이용해서 검찰에 어떤 반박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얼마 전인데 그 11월 17일 불과 뭐 얼마 전이죠. 근데 그야말로 5년 구형이 떨어진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 삼성하고 연결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부당한 대접. 그러니까 보면 쉽게 말해서 합병과 승계인데 이게 뭐 불법이고 뭐 편법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합병 그다음에 승계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기업의 어떤 자치거든요. 이건 이런 식으로 권력의 어떤 한 축인 권력의 한 축이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분 관계에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사회 문제를 좀 제기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한 분이 이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그 공지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상당한 정도로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조금 강성으로 비춰질까봐 처음에 좀 부드럽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으로 좀 생각하시고 너무 디테일은 제가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저는 파워포인트로 원고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개조식도 아니고 그냥 문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읽으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 글을 썼는지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6.1 전쟁을 얘기를 했어요. 보면요. 6.1 전쟁. 뭐 다 아시는 거죠. 다이안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보면 그때 이제 그 조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다이안이 방문했는데 미국의 장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군을 뭐 바꾸자 이런 이제 뭐 그 존슨 대통령이 조크가 있었어요. 근데 제너럴이 되는 거죠. 했더니 그때 다이안이 좀 위트가 있잖아요. 보면 미국의 투 제너럴을 달라. 하나는 GE, 하나는 GM을 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유머가 보면은 GM이 좋은 것이 미국이 좋다라는 어떤 정서가 이렇게 좀 강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다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사실 현실 경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유학 시절인데 보면은 그 당시에 미소 간에 위성 중계를 통해서 그 정치인들 간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계약이 직전에 뭐냐면 항상 그 선전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는 기업이 없으니까 벙벙한 거죠. 그때 딱 제가 보고 이게 미국의 기업, 소련의 기업이 다르구나. 하나는 상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고 하나는 국가가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그 차이가 한참 있다가 뭐냐면은 소위 89년도에 그 유명한 미스터 고르바초프의 Tear Down the Bricks 이렇게 해서 그 고르바초프 씨 저 장별 허무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91년도에 사실은 소련은 해체됐습니다. 그거 보면은 결국 기업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3만 불 소득에 올라온 가장 1등 공신을 뭐 근로자의 어떤 근면 다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이걸 오거나이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업이 사실 이런 식으로 편법과 불법의 어떤 장본인으로 매도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검찰의 그 월드는 그들이 이용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사실요. 그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을까? 아무리 뭐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라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는 좀 공식화되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좀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참 좀 너무 심하다. 그렇다면은 반칙의 초격차가 법리가 아니잖아요. 일단 뭐 실용 내지 어떤 조롱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한국의 어떤 법조계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법조계가 어떤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기업이 그렇게 편법과 그다음 탈법에 어떤 본산이고 장본인이라면 검찰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위치에 있으면 뭐 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재판 지연의 초격차로서 최근에 황운하 사건 아닙니까? 4년 지난 다음에 판결 나니까 그 사이에 송철호 시장은 그냥 임기 마치고 나가셨고, 그다음 황운하 의원도 사실은 임기를 다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반칙의 초격차라면은 지연 재판의 초격차로서의 검찰의 행태가 아니면 뭐냐 그런 얘기죠. 검찰은 좀 국민들 앞에 조금 겸손해지고 좀 낮은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감성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좀 뭔가 법리와 논리에 따라서 이 삼성의 합병 그다음에 승계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본 세미나의 취지고 목적입니다. 뭐 일단 이제 여기 있는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모직 합병 전후에서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배구조를 왼쪽 보시면은 before요. 그러니까 이제 물산하고 통합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통합하고 나서인데 보면은 사실 이재용 회장을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이 제일모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이 따로따로 놀았죠. 누가 보더라도 꼭 이재용 씨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서 중간 사업 지주회사를 만들면 훨씬 출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 재벌 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갖다 그렇게 애들로서 말이죠. 뭐 이걸 갖다 편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그 삼성물산 관련 순환 출자가 많이 좀 단순화됐어요.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보면 분명히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 꼭 이렇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갖다 이거를 무슨 수단으로 해서 이재용이 치부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이재용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보면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는가? 그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명백한 어떤 이제 규정에 따라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검찰에 오해를 했을까? 가만 보면은 그 엘리엇에 대한 어떤 그런 투기 자본의 좀 얘기를 너무나 경청한 것 같아요. 보면 경도된 그런 나머지 이렇게 오해가 빚어지는 건데,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는 투기 자본 엘리엇이 얘기하기를 우리 억울하다. 분명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어떤 그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재용 씨가 크게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검찰이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보면요, 그 페어런트 컴퍼니 퍼즐 일하는 모회에서 할인 퍼즐 일하는 그런 그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예전에 한번 소보린 사태를 보세요. 그 당시에 뭐냐면요, SK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그런 이제 SK 주식에서 있었는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SK텔레콤 가치보다도 SK의 주가가 기업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소보린이 들어온 거죠, 보면. 따라서 이런 그 페어런트 그 컴퍼니 퍼즐은 늘 일상화된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그런 퍼즐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엇이 들어와서 산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뭐 크게 잘못된 것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자체도 분명히 자본시장의 한 현상이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이거는 팔 수가 없는 주식이죠. 파는 순간에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무너지기 때문에 팔 수 없고 그냥 묶인 주식이에요. 따라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이재용에게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쭉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엘리엇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엘리엇이 뭐 사실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투기 자본이라고요. 여기 좀 자세한 디테일을 써놨는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을 집요하게 반대한 그 엘리엇에 대해서 이제 일지를 좀 적어놨는데 2015년도 5월 25일 이때 이제 우리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가 이제 발표된 날입니다. 5월 26일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열흘도 이제 안 돼서 이제 엘리엇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주주 제안서를 발송을 하고요. 7월 3일 날, 네, 그때 보면은 이 국민연금이 백기 사건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7월 3일 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보유 지분을 갖다가 더 추가로 해서 1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기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내부적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 보면 법원이 엘리엇이 그 항고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7월 17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합병안이 이제 가결됐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엘리엇이 그 태클을 걸고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법원, 그다음에 공정위가 이거를 삼성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거꾸로 지금 외부에서 도와줬는데 검찰에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백기사 노릇하고 공정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연금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이걸 갖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삼성에 경도된, 그러니까 이전 경도된 그런 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늘 이제 붙어 다니는 논쟁이 뭐냐면은 그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이제 손실을 갖다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그 그림 3에 보면요, 그 삼성물산 재상장 이후에 그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요 2018년도 11월 14일까지 주가 추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게 무슨 노후 자금까지 손실을 갖다가 이 승계하는 어떤 일환으로서의 합병에 피해를 줬냐? 그렇게 확증할 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되겠는데요. 이제 두 분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 분식 회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회계 이론을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프린시플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알면서도 일부러 무지인 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회계 이론을 이제 제대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회계 이론 무지에서 비롯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2007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돈을 얼마나 쓰든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라라고 특명을 내렸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가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렇게 출발한 건데 이게 분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기업이 아니에요. 보면요. 이 어떤 기업가 정신에서 미래 어떤 먹거리를 그 당시에 발굴했는데 이걸 이렇게 오욕되게 말이죠. 분식 회계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보면요. 지금요. 우리가 반도체는 사람의 쌀, 그 다음에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라라는 어떤 선대 회장들의 어떤 해안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 3만 불 소득은 불가능하다고 봐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씩 디테일을 보면요, 사후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대로 하면은 적자가 되면은 상장을 못 해요.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좀 상장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히니까 나스닥을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임정영 뭐 위원장이죠. 그래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줄 테니까 국내 거래소에 상장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스닥을 갈 뻔했죠. 그런데 와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뭐 바이오로직스를 갖다 무슨 분식회계 어떤 좀 본산으로 몰고 가는 게 맞냐 그런 얘기죠.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서 갔더니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거죠. 보면 그래갖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순탄한 길을 절대로 걸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 1.9조 원 흑자, 이것이 분식 회계의 결과인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갖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2015년 12월에 삼바는 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그해 바로 그달에 1.9조 원의 이익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2016년 11월에 삼바를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요. 분식 회계를 통해서 이걸 뻥튀기 하고 그 다음에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하지만은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그 상장한 악덕 기업이 사실 이 바이오로직스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너무 지금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그림 4를 좀 잠깐 보시면요. 그림 4를 보시면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상장, 그다음에 주가 추이를 쭉 보여드리는 건데, 그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여기 그 그림 이제 5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그림 5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9조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그 스파탄 어떤 그런 이제 이익이 이제 보고가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익을 갖다 뻥튀기해서 상장을 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고 나서 손해를 봤다 하면은 이 주가 거품이 그대로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림 4에서 보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가격은 고공행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익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식했다는 그 말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그럼 왜 그러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반영된 게 증권시장이죠. 따라서 미래 가치가 반영된 증권시장의 속성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분식 운운을 하는 겁니다. 보면요. 그러면은 잘못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죠? 그걸 갖다 정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밀어붙인 것이 이제 이 비극의 어떤 씨앗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감리하고 재감리를 갖다가 좀 합니다. 감리를 명령하고 나서 그 순서대로 했는데 다시 재감리. 그러면은 제도적인 안정성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치 국가입니까? 그때그때 달라요가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여기 일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표 2가 되겠는데요. 표 2가 그러니까 15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일지를 보면은 처음에 뭐 말 그대로 잠깐만 제가 좀 잔글씨를 좀 보기 위해서 표 1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이제 2016년 11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좀.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2017년 4월에 금감원이 삼바를 감리를 착수를 해요. 네. 그래갖고 그때 벌써 2018년 해가 바뀌고 나서 뭐 문재인 정부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감원이 삼바 고의적인 분식 사전 조치안을 통보를 합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한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그쪽에 그 3차 증선이 그러니까 2018년도 5월 1일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고의적인 분식 사전 조치안을 통보를 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5월 20일 불과 3주 후죠. 3차 증선을 열어가지고 금감원에다가 삼바 조치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보다 강화된 요구안을 이제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7월 4일 날 4차 증선위에서 금감원이 수정안 제출을 거부합니다. 내가 뭐 볼 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금감원이 논리에 하자가 없다 생각해서 증선위의 요구를 해도 거부한 거죠. 그것이 확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5월 12일에 5차 증선위가 열리고 나서 삼바 공시 누락 고의 판단을 합니다. 그래갖고 재감리를 이거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재감리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갖고 이제 금감원이 이제 미안하지만 꼬리를 내렸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꼬리를 내리고 나서 삼바 회계 처리 그 위반을 중징계의 가닥을 잡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달 있다가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죠. 이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2018년도 11월 14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참 부끄러운 날이죠. 보면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결정합니다. 그래갖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뭐를 이제 봐야 되냐면은 여기 이제 그 증선이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겁니다. 보면요. 뭐 논리가 간단해 보면요. 약간 떼쓰는 그런 건데 증선이는 바이오에피스를 미국 바이오젠과 이제 합작 설립한 2012년부터 종속 회사가 아니라 관계 회사로 인식을, 그러니까 밑에 딸린 게 아니고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증선이의 판단이죠. 그래갖고 2012에서 2014년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잘못이다 이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그 논거가 뭐냐? 논거가 이겁니다. 증선의 논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동의권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콜옵션인데, 이거를 볼 때 동의권과 콜옵션을 비춰볼 때 삼바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하는 정도로 자회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그런 이제 삼바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출자도 그 당시에 85대 15입니다. 지금요. 85대 15인데 삼바가 압도적이죠. 그렇고 그 당시에 바로 출발을 하면서 무슨 도대체 기업을 갖다 잘 꾸려나갔다고 콜옵션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동의권이라는 거는 일종의 수동적인 방어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거는 연결이 정당하다. 관계회사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보면 이걸 갖고 끝까지 문제를 삼은 것이 증선의 이제 그런 행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에피스의 2015년 말이죠. 에피스의 연결 자회사에서 관계사를 변경이 편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합병을 하고 합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 때는 뭐 사실 뭐 존재가 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2015년 되면서 에피스가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고 나서 이것이 뭔가 히트가 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볼 때는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콜옵션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 회사를 올려준 거예요. 이건 너무나 술립니다. 보면요. 나중에 더 최준성 교수님 등등 말씀하실 것 같아서 조금 그분들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어떤 이제 내부 문건인데 제가 뭐 특정인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맨날 스모킹 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내부 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공개된 겁니다.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 삼성물산 뭐 합병하고 그 당시 보면은 미전실에서 이걸 갖다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부 문건이 있는데 이거 무슨 큰 비밀 문서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갖고 이 박용진 의원의 공개 내부 문건은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스모킹 건 물총을 쏘면서 무슨 뭐 화약 연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박용진 의원이 이걸 갖다가 이제 공개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삼성의 미전실의 입장이 더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5분 내에서. 그래서 그 미전실의 문건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 보면요. 그 콜옵션이 있는데 콜옵션은 부채로 이제 봐야 되니까 시가에서 우리가 한 1.8조 정도로 부채로 이걸 계상을 해라라는 그런 어떤 좋은 얘기도 나오고요. 그건 실질을 반영하는 거죠. 실질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일회성 어떤 이제 회계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회사 어떤 실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분식 회계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 보면요. 여기 선후 관계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물산하고 모직의 합병이 2015년도 7월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6년에 이제 뭐예요?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럼 선후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건 앞서 일어난 걸 갖다 뒤에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이걸 갖다 굳이 이걸 끌어들인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증선위의 어떤 일종의 음모론이 되는 건데요. 증선위에서 삼성의 어떤 그런 합병이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과거로 2012년으로 돌아가는 지렛대로서 지금 증선이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15년에 지금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잘못됐다 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심증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 등등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떤 합병의 부당성을 갖다가 정선이가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거를 도와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 표 3이 됩니다. 19페이지가 되는데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요 쟁점하고 입장에 대한 논거가 되는데 2015년도 삼바 자회사 에피스 회계 기준 변경 적절한가? 고의적 회계 분식이다. 증선이죠. 그렇지는 않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일회성 평가 이익으로 기업 본질을 같이 바꾸지 못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회계 분식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평가 이익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평가 이익이 잡힌 겁니다. 보면요. 그 다음에 삼바 자회사 에피스 종속회사로 관계회사 전환한 거 특별히 전환할 근거가 없다? 그렇지 않죠. 보면은 합작회사 합작 이제 투자사가 된 거죠. 바이오젠이 2015년에 콜옵션 행사 실익이 커졌기 때문에 관계사 전환 고려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이거는요. 실질을 승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젠의 에피스 풀옵션 공시 고유 누락 여부 고의적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기재는 단순 실수고요. 그 당시에 뭐 일대 출발하고 나서 뭐 그렇게 나중에 이제 2014년까지는 콜옵션 가치가 사실 잡히지 않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 공시 누락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요. 이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쳤나? 흘러간 물이 어떻게 뭐 앞으로 나가서 다시 물레방아 돌립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선위에 시간이 다 됐으면 좀 줄이겠는데요. 증선위에 회계 분식 판정 수문 의도가 뭐냐? 제가 간파하게 뭐냐면요. 2012년, 2014년까지 어떤 이제 이거를 문제를 걸어갖고 2015년 전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합병에 하자가 있다라는 걸 도와준 거예요. 보면요. 이게 관료가 이런 일을 제가 사실 그분의 기재부세 1차관까지 올라갔어요. 김용문입니다. 제가 그분 세자를 다 밝히지 못하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 참 어떻게 보면 모럴 해자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에필로그로 가겠습니다. 그 삼성물산하고 그다음에 제일모직 합병을 할 때 이재용한테 편파적으로 유리했다. 그런 근거는 없죠. 보면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5조 원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어떤 김영진 의원의 어떤 주장 같은 것도 사실 근거가 없어요.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가치를 그것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그냥 뭐 평가사들의 어떤 이제 가치 이거 평가를 종합해서 그냥 평균하는 그 산술 평균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8조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사실 8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뻥튀긴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8조는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다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뭐 다 뺀 나머지 어떤 이제 그런 뭐 전략가 등등이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이거는 내부에서 평가한 6조보다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과대평가한 게 아니고 남들이 8조로 평가한 건 6조로 낮춰서 평가할 정도로 실질이 충분한 이제 그런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그냥 봐주는 거죠. 지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조 정도의 어떤 이제 콜 옵션을 갖다 부채로 이제 생각해서 그걸 다 반영을 했고요.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보면은 기적으로 뭐 분식했다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기업이 뭡니까? 플레이어, 선수요. 그러면 선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수를 꼭꼭 묶어가지고 아까 그 최창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사실 제일 우길승천할 때 뭐냐? 이재용이 살아있을 때인데 그 이후 보면 묶이고 나서 뭔가 실기를 했어요. 험한 카드 이후로 아무것도 M&A를 못했잖아요. 보면 기업의 손발을 묶고 나서 무슨 그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사면초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면초가 우리 기업이 그래 보면요. 다락같이 높죠. 뭐가요? 법인세가 반기업 정서.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기울인 운동장 아닙니까? 그렇죠. 뭐 등등등 다 이런데 사실 그것도 모자라서 뭐냐면은 제도적인 어떤 안정성도 없어요. 감리에서 재감리 넘어가고 말이죠. 사실 합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합병과 승계도 보면 이걸 배관시하고 뭐 편법이고 뭐 초격차고 그것도 반칙이 초격차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참 그 우리가 보면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좀 기업에게 공정한 어떤 공정한 기회를 줘라고 그러죠. 시장 경제는 왜 그 클리어합니까? 거기에는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보면요. 가차없이 처벌하는 게 시장이죠. 따라서 이해관계 없이 이해 중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론 누구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삼바 가치, 삼바 주식에 뭐가 잘못됐냐 그런 얘기죠. 뭐가? 그다음에 엘리엇의 어떤 편을 갖다 들어서 그런 식으로 검찰이 삼성전자의 어떤 무슨 뭐 그런 흐름을 갖다 이거 꺾어도 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15초 정도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국민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각자 도산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자기가 뭐죠?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그런 뭐 자조 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국가가 처법하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으면서 그들을 빈곤 함정에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기업에게 좀 파이팅이라는 얘기를 갖다 뭐 전하면서 발제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